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주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딱 점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는데, 국회에 토스를 했고, 국회는 이제 50억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50억이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개별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이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죠. 물론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로봇, 조선 뭐 이런 쪽의 업황들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2차 전지는 여전히 막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놓고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쫙 밀려서 여기서 이제 추세를 이렇게 전환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처음으로 눌리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라인에서 여러분이 쫄거나 도망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엔캠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십시오. 지금 여기 거의 40만원 라인에서 5만원까지 밀렸다가 이제서야 추세를 전환하고 처음으로 눌리는 구간이고, 이 추세 전환의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전기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필요해, 이게 아니고 이 전기차의 영역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는 오직 전기차, 그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합쳐져서 올라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죽어버리진 않는다. 왜냐? 데이터 센터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 ESS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긴 하죠. 자동차들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 2025년도에 100대, 그러면 2026년도에는 120대, 2027년도에는 140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폭발적인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엔캠은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뭐 전액으로 먹고 사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국민성장펀드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국민성장펀드 한 150조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바이오, 반도체, 그 다음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쪽도 있겠죠. AI라든지. 물론 이제 반도체 AI가 더 많기는 합니다. 바이오도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약 한 8조 정도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전기차도 그렇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도 그렇고 우주항공 로봇도 미래 모든 산업의 핵심은 2차 전지예요. 우리나라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라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산 저가 LFP 배터리 공세 때문에 유럽 등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더 잡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은 중국이고 우리는 미국이에요.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배터리 시장을 놓고 아니면 이제 배터리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은 이제 저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 공세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는 없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특출나게 뛰어나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배터리는 우리나라랑 중국이 이제 거의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값싼 무기로 유럽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미국 시장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거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유럽이고 한국은 미국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또 나눠져 있어요. 예. 2025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랬을 때 전체 비율,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 정도가 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시장을 점유하는 부분이 41%가 되고, 한국을 놓고 보면 이제 39%, 38%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마어마한 시장을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면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중국이 한국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미국에서는 36%에서 무려 51%까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국 기업은 미국 내에서 좀 불편한 자리에 있죠. 관세라든지 보조금 제외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어찌되었던 간에 유럽에서는 일단은 뭐 독일, 헝가리, 스페인들 쪽에서 중국이 기업의
현지 공장을 짓고요. 유럽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판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유럽에 공장이 많이 있기는 한데 중국의 LFP 반도체 배터리 가격이 한국 배터리보다 무려 4배나 쌉니다. 이러니까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수익성을 놓고 보더라도 중국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데 우리나라는 3, 4학계가 마이너스 1.5%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저렴한 원가를 조금 더 싸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줄 수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전기차 충전망이라든지 ESS 설치 프로젝트 등의 펀드 자금을 투입할 거고,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공장 이런 것들을 세우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생산 확대를 필요한 시설 자금에 저금리죠.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금리를 굉장히 싸게 해갖고 대출을 해줌으로써 돈을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8조 원 정도가 2차 전지에 투입이 된다라고 해갖고 중국의 수십조, 수백조에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조금 이 구간 라인에서는 긍정적으로 2차 전지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장에서는 로봇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반도체 이쪽 애들이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조금 주춤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보여줬던 추세의 전환을 시작하는 이 이유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2차 전지 끌고 가볼 수 있고 버텨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시고 좀 매매에 활용을 해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모르면은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오셔서 활용을 해서 이런 결과물도 가져가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한번 가입하면 기간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일주일 매매반을 좀 준비해봤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저희 허브경제TV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매매하길래 매일같이 이런 결과물들을 올려놓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던 기회이니까 한번 오세요. 그동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막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한번 놓치지 마시고 오셔갖고 한번 저희랑 일주일 매매 해보시고 이거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또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또 길게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저희 허브경제TV랑 인연을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